경기 침체, 관세 정책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이 언제 반등의 흐름과 상황이 바뀔 것이냐 끝나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침체다 아니다 갑론 을박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저는 KR 리서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시황에 대해서 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견을 한번 교환하는 형태로의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주입니다. 미국 주식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종목들은 더 심각해요.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M7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20%, 엔비디아도 한 30% 정도 빠졌고요. 테슬라는 뭐 말도 못하게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죠. 우리 시장은 거기에 반해서 1, 2, 3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기존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최근 3개월 동안은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1월에 2,400포인트 저점을 찍고 지금 2,600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디커플링화 되어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알아야 국내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흐름을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왜 빠졌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이면 반등을 줄지 전체의 흐름을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뭐 경기 침체, 관세 정책에 대한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대바다 영향을 받는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들,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경기 침체라든가 관세 정책의 후폭풍에 대한 문제는 표면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의 미국 시장이 하락했는지를 제가 바라보는 뷰로의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업가이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뭐 용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용인하는 측면에서 관세 정책을 왜 강하게 푸시할까요? 고집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미국의 하락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흐름을 예상을 해서 언제쯤 반등을 줄지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기사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추진했던 관세 정책 말고 추진했던 내용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특이하게 보통 신행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경기부양 정책을 대부분 많이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행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했던 정책이 공무원 인원 감축, 그리고 긴축,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까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3년 5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죠. 그런데 이게 타결이 됐다고 해서 무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여 시간 동안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 유예된 시점이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36조 달러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에 대한 기한이 완성됐고요. 금액적으로 또 그간의 여유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바이든 정부에서 다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그 예비비들과 정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까요?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재정 적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금리 상황이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내가 돈을 발행해서 그 일종의 부채를 갖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유리하죠. 반대로 발행시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게 유리하고요. 유통시장,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 놓고 나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채권을 다시 되사는 과정을 나타날 때는 높은 금리로 유통시장에서는 통용을 시키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에 대한 부분을 미국 연준이 수익을 내고 미국 정부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될 것이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3, 4, 5월 중에 계속 의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타결 시점은 제가 판단할 때 4월 중순 이후에 아마 이슈화가 크게 될 것이고 4월 후반부에 아마 타결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타결되는 시점까지의 상황은 금리를 계속 억누르는 흐름에서의 미국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이 될 겁니다. 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채권 수익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4.2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4.8, 5% 육박하는 수준에서의 채권 수익률이 4.2까지 내려왔어요.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기가 침체된다. 경기가 안 좋아. 앞으로 긴축해야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권 매니저들이 두레이션 조정을 해서 긴 채권보다도 짧은 채권 위주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채권이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상황이 우려가 되고 확실시하게 진행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과정에서의 상황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의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4.3과 3.9, 이 정도 수준에서 0.34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큰 자산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일 때에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요. 주시장이 아니고. 그럼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거론되는 게 달러 표시 채권. 두 번째가 달러 지수, 인덱스, 달러를 사는 거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세 번째가 금이죠. 금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은 예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여기 N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달러 표시 채권이라든가 달러라든가 N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의 형태가 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신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많이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와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계속 압박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 정책이다, 긴축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 미국 시장이 언제쯤 그런 반등의 흐름과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상황이 바뀔 것이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와 같이, 과거와 유사하게 시장의 흐름이 일정 부분 하락한 뒤에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3월, 4월, 길게 보면 5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고점 돌파 내지는 강한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채권 수익률 자체를 하향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모습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15% 정도 하락을 했죠. 여기서 반등, 반락, 반등, 반락, 반등, 반락. 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 윤곽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뭐 한 20%, 엔비디아 30%, 테슬라 반토막. 이 종목들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잘 복귀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종목 간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은 고밸류에이션 종목은 못 갑니다. 다시 말해서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날 때는 고밸류, 우리가 보통 M7 종목이라고 한다면 기술주를 얘기하고 기술주들은 보통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평가 종목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이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입니다.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들을 보면 안 빠진 종목이요. 듀폰, 캐터필러, 존슨앤존슨, 엑스모빌, GE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시장 내에서 주가에서 비교적 견조하고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밸류에이션 종목들이거든요.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국내 시장에 등치시켜서 가져와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국내 시장도 고밸류에이션 종목보다는 저밸류에이션 종목의 흐름들이 비교적 흐름이 양호한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또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그 유통주, 백화점 같은 종목들 최근 1, 2년 사이에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 대비 30-4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기술주와 일부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국채 수익률 하락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전환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달러가 미국에서 미국 외로 빠져나가는 게 약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황이 미국 주식시장은 정체되거나 일부 하락의 과정이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 이외 국가 주식시장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유럽 증시 신고가에서 뭐 정체되긴 했지만 신고가도 중국 증시 상승 지수 기준 좋죠. 우리 시장도 최근 3개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등등등의 국가의 종합지수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관세를 추진해서 경제에 데미지를 입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식시장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론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제가 3, 4, 5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해소되고 다시 달러 강세로 가는 과정 그리고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M7이 갈 거고 M7이 가기 전까지는 미국 이외의 주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잠깐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잠깐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 4, 5월에는 종목의 차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방산이, 조선이, 반도체가 일부 이렇게 종목들이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적인 전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한 하락 원인 그리고 전망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관세 때문에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파월은 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침체다 아니다 이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소비가 침체했지만 산업성이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침체 과정으로 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말의 공포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금 상황은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어떤 재정적 재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경제 상황의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영향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안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앞서서 미국이 경제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의 첫 번째 근거가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역전입니다. 우리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 정도에 역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년과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은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데이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출 경제 지표를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경제 지표는 매월 1일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매월 15일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출과 무역 수지가 굉장히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많이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거의 7천억 불 역대 최고치입니다. 6,800, 6,900불 정도 됩니다. 억불 정도 수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는 반도체도 역대급 지난해 수출했습니다. 물론 연이 바뀌어서 올해 월간 단위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추세, 수출이나 산업은 전체적으로 관성의 법칙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만들어진 그 방향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해서 전망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일부 있어요.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연속된 수출의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감안한다라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비율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앞서 모두의 1, 2, 3월 올해 시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체감적으로 좋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지수적 관점으로는 1월 초에 2,400포인트에서 지금 2,600포인트니까 3개월 연속 양봉을 주고 있고요. 수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추세가 저는 올 한 해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저효과죠. 지난해 2,900포인트 찍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씩 좋아져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 또한 경제 상황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형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아주 급격한 흐름에서의 상승 요소를 현재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지만 점진적 상승의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적재적소.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시장의 지수가 불받아서 크게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간의 순환에 따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